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중국 상하이는 뉴욕, 런던, 슈리히와 경쟁하며 외국 금 보유고의 새로운 수탁자가 되고자 합니다. 베이징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 금괴를 매입해 중국에 보관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달러 대비 기축통화로서 위안화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구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금융세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금광국에 도전하고 외국 금 보유고의 자체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룸버그 소식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상하이 금 거래소를 통해 지난 몇 달 동안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이 금괴를 매입해 중국 내 보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소 한 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금 보유액은 상하이 금거래소 국제위원회 산하 예탁 창고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상하이 금거래소 국제위원회는 중국 인민은행이 2014년 설립했으며 외국과 중국 간의 주요 금거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규 매입은 외국 정부의 보유액에 포함되며 기존 비축량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EU가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동결한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위해 더 많은 금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실물 금 보유국은 미국, 영국, 스위스 이렇게 세 곳이었습니다. 주요 금 금고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영란은행 그리고 슈리히의 시중은행에 있습니다. 장부상 미국은 포트녹스에 4,500톤 등 모두 8,000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란은행 금고는 6천억 달러 지금 5,000톤, 스위스는 1,000톤이 조금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상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금 돈이 없어 절절 매는 것을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은 세계 금 거래 중심지가 됐습니다. 미국이 폭격을 받지 않았고 경제가 호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체결 이후 달러가 주요 기축 통화가 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 금고에 금을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뉴욕은 주요 유동성 허브로서 금을 바다 건너 물리적으로 운반할 필요 없이 빠르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유럽을 재건하고 있었고 일부 대출은 금을 담보로 발행됐습니다. 또 런던이 글로벌 금융센터가 되면서 금 거래와 보관 시스템을 구축해 신뢰를 얻었고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편의를 위해 런던에 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중립성과 은행 비밀주의 정책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스위스는 유럽의 안전금고 역할을 합니다. 이곳은 침략당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치조차도 스위스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치 자신도 스위스의 금을 보관했습니다. 뉴른베르크 재판과 파시즘 규탄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금을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졸로타야 플라타의 부사장 알렉세이 비아조프스키에 따르면 나치금은 여전히 스위스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또 스위스에는 금을 가공하고 최고 순도로 정제하는 4곳의 금 정제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국은 이러한 금 중심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국으로 회수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러시아 사례는 금 보유고를 포함한 모든 자산이 언제든지 압류, 몰수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문제는 2022년 이전부터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례 외에도 이전에도 다른 나라가 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렉세이 비아조프스키는 독일의 경우 미국에 보관된 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사례로 런던에 금을 보관했던 베네수엘라를 들었습니다. 영국은 베네수엘라가 미국, 영국이 달가워하지 않은 정권으로 교체되자 베네수엘라의 금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법원을 통해 금을 회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서류상으로 주장했던 만큼의 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이 퍼졌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지길리아드는 2009년 미디어들은 미국이 중국에 70톤의 금괴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금괴는 텅스텐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도금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2년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VIP 고객들이 다시 한번 금 대신 텅스텐을 구매했고 여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금 보유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일론 머스크는 이 감사를 생중계할 계획이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이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알렉스 비아조프스키는 미국 금고에 텅스텐만 있고 금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금이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준비금과 부채를 조정하면 몇 가지 불쾌한 세부 사항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일부 대출이나 수합 거래 담보로 제공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조프스키는 미국과 영국의 대형 금고에 대한 감사는 물론 필요하지만 외부 감사에는 출입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해당 금고의 금 보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도 미국처럼 금을 대량으로 유치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아조프스키는 최대 금광국 중 하나인 아프리카 가나의 경우 중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중국 차관을 받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관을 받거나 중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수합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러한 계약의 일부로 중국의 금을 담보로 보관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이 금 보유 허브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 아닙니다. 금이 많을수록 해당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달러가 세계 무역의 70%에서 기축 통화로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8,000톤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금 보유고 덕분입니다. 그는 중국의 위안화를 세계 최고의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양의 금을 축적해야 하며 현재 중국에 부족한 대규모 정부 채권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비아조프스키는 러시아도 외환 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을 현재 30%에서 40에서 50%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300톤이 넘는 금을 채굴해 자급자족하고 있어 더 이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아프리카, 베트남, 파키스탄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출을 받는 국가에서 황금 고객을 찾을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때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그 투자를 3분의 1로 줄여 7천억 달러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 중 일부가 금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수요와 외부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금값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아조프스키 예측에 따르면 금 1온스는 이미 3,800달러까지 급등했으며 연말까지 4,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4,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